자, 이제 환율 남겨놓고 있는데요. 환율은요,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렵다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인데, 환율. 어떤 의미인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율은요, 선생님이랑 앞서 언급했다시피 우리가 이렇게 약속을 했지, 달러 가치다. 이렇게 기억하는 게 진짜 편해. 정말 문제 풀 때 편하다고. 환율은요, 뭐다? 달러 가치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환율이 상승하면요, 달러 가치가 비싸졌다라는 거고, 환율이 하락했다라는 건요, 달러 가치가 낮아졌다라는 뜻이었잖아. 맞죠? 물론 환율이라는 뜻은요, 자국의 화폐와 외국 화폐의 교환 비율을 말을 하는 거야. 뭐라고? 자국 화폐와 외국 화폐의 교환 비율을 우리가 환율이라고 해요. 자, 우리가 알기 쉽게 우리나라 원과 미국의 달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자, 1달러가 있습니다. 1달러가 있어요. 1달러를 계산하기 쉽게 그냥 1,000원이라고 할게요. 뭐 1,100원, 1,200원 왔다 갔다 하는데 1달러를 1,000원이라고 우리가 약속을 해보자고. 자, 그런데 어느 순간 1달러를 우리가 가져올 때는요, 2,000원을 줘야만 한대. 그리고 또 어떨 때는 1달러를 가져올 때는 500원을 줘야 한대요. 500원을. 자, 지금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1달러가 1,000원인 걸 기준으로 봤을 때, 자, 1달러를 2,000원 주고 사와야 된다는 것은요, 생각을 해봐. 2달러를 우리가 가져올 때는요, 얼마 줘야 된다는 소리야? 2배니까? 무려 4,000원을 4,000원을 줘야 된다는 소리야. 또 밑에는요, 2달러를 가져올 때는 얼마 주면 된다는 거야? 2배니까 1,000원이니? 1,000원이죠, 1,000원. 그쵸? 지금 뭡니까? 위에 있는 경우는요, 달러가 비싸졌고요. 밑에는요, 달러가 싸졌네. 다시 말해서 밑에의 경우는요, 달러 가치가 하락했으니까 환율이 하락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위의 경우는요, 달러가 비싸졌죠. 그러면 환율이 상승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이해되죠 지금?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환율을 표시할 때는요, 외국의 화폐 1단위와 숫자 1 단위와 교환되는 자국 화폐의 가격을 표시를 하는데, 이런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표시를 하냐? 1,000원 1 이렇게 표시하는 거야. 이 일이 뭘까? 1달러가 되겠지. 예를 들어서. 그쵸? 1,000원은 1. 이제 달러라고 써줘야겠네. 1,000원 달러. 이렇게 써줘야겠네. 달러.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달러가 1,000원이구나 라는 거죠. 이렇게 교환 비율을 표현한다. 자, 중요한 건요, 과연 그렇다면 이 환율이라는 것이 어떻게 뚝딱 결정이 되냐는 거죠. 우리가 이거 배운 내용을 잠깐 끄집어 올게요. 여러분, 선생님이랑 우리 경제에 있어서 수요라고 하는 개념과 공급이라는 개념 배웠죠. 맞아? 그래, 그거 그대로 갖다 적용되는 겁니다.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듯이 외환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뚝딱 환율이 결정된다는 거야. 한번 써볼게요. 환율이 결정된다는 것은요, 외환의 뭐와? 수요와 외환의 공급에 따라서 뭐가 결정된다? 환율이 결정된다는 거야.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외환의 수요와 외환의 공급이 일치하는 점, 만나는 지점에서 환율이 결정된다는 거야. 우리 했잖아.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이라고 하는 시장 가격이 결정됐잖아. 그런 것처럼 외환의 수요와 외환의 공급에 일치하는 지점에서 환율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럼요, 외환의 수요는 어쩔 때 발생하고 외환의 공급은 어쩔 때 발생하는지 알아야겠죠. 쉽게 말해서 외환의 수요라는 것은 돈이 나간다는 거야. 외환이 나간다는 거죠. 나간다. 아웃이라고 할게요. 나간다. 공급은요, 들어오는 거죠. 외환이 들어오는 거야. 외환이라고 말하면 외국 돈을 말해. 그냥 외국. 그러니까 외환 수요라는 건 돈이 나갈 때입니다. 그럼 돈이 나갈 때는 어쩔 때가 어떤 경우에 돈이 나가겠습니까? 우리가 해외에서 물건을 수입할 때, 그쵸? 돈 주고 물건 사오는 거잖아. 그쵸? 돈이 나가지. 수입할 때. 맞죠? 그 다음에 자국민이, 우리나라 국민이 어디 갈 때? 해외여행할 때. 그때 외환의 수요가 또 발생하겠지. 왜? 돈이 나가니까. 해외여행 갈 때 우리가 그냥 뭐만 나갑니까? 돈 쓰잖아. 그죠? 달러 바꿔가지고. 맞죠? 그 다음에 뭐 해외 투자나. 맞습니까? 투자할 때 당연히 돈 나가겠죠. 또한 외채 상환. 외채 상환해야 될 때. 외채 상환이란 말이 뭡니까? 외국에다가 채무라고 하지. 빚이야, 빚. 외국의 빚을 갚아야만 할 때. 빚 갚아야 하려면 돈이 필요하겠지? 돈이 나가야 되는 거야, 나가는 거. 이럴 때 외환 수요가 발생한다는 거야. 우리나라가 물건을 수입할 때
자국민이 해외여행할 때, 그다음 기업의 해외 투자가 있을 때, 외채 상환이 생길 때, 이때 뭐다? 외환이 나가기 때문에 외환 수요가 발생한다라는 거야. 그럼 외환 공급은요, 반대로 말하면 되겠죠. 외환 공급이라는 것은 결국 외환이 들어온다라는 건데, 우리나라 물건이 팔리는 경우가 되겠죠. 수출이 나타날 때나, 맞죠? 그다음 해외여행이 아니라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국내 여행 올 때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국내 여행 올 때, 그쵸? 해외 투자가 아니라 국내 투자가 이루어질 때 외국 돈이 우리나라로 들어올 거고요. 맞죠?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것도 차관 도입. 자, 밑줄 짝. 차관 도입이 뭡니까? 차관 도입. 차관이란 말은 외국에서 빌려온 돈, 외국에 진 빚, 이걸 차관이라 그래. 당연히 돈이 들어오는 거니까 외환 공급의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외환 공급은요, 돈이 들어오는 거고, 외국에 돈이 들어오는 거야. 수출할 때나 외국인들이 국내 여행할 때나 국내 투자가 이루어질 때나 차관 도입이 이루어질 때 외환 공급이 나타난다.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이 외환 수요와 공급이 뚝딱 만나는 지점에서 환율이 결정된다라는 거야.